네, 9월 6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전에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환율이 또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네, 반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이 조금 주춤하나 했는데 다시금 지금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 반전했거든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또 오늘도 환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전만 하더라도 한 0.5%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1370원 아래로 이제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들어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또 환율이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시 1373원 뭐 위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환율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뭐 무료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7월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가 되게 조금 약해졌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국내 증시가 제법 이제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환율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워낙 좀 높아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이런 분들 릴레이로 또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항상 이제 대관 언론 브리핑을 할 때는 좀 친시장적으로 좀 얘기를 좀 잘 풀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워낙 뒤통수를 제대로 맞다 보니까 이번에 또 뭔 얘기 할까? 그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또 강한 이제 긴축적인 메시지를 내놨을 경우에는 환율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너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 환율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 달러 가치는 또 달러의 상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라든지 위안화, 파운드와 유로화 이런 이제 통화들 상대 통화들의 이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정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 의도적으로 지금 약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도 사실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좀 의도적으로 조금 방관을 했었는데 지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달러 위안도 지금 7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와서 좀 개입을 하고는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로화 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고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이제 어쨌든 좀 바뀌면서 파운드 가치도 오늘 소폭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변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아주 화끈한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저점을 그냥 좀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시장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는 정말 지겹도록 고용 지표 그다음 또 물가 지표 이걸 계속 이제 확인을 해야 이제 월 후반에 시장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CPI 지표 발표 전까지는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옆으로 횡보 내지는 아주 좁은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원포인트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시다면요.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업종 섹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 줄 전략으로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여기에만 오늘 집중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 줄 전략은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를 위한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 종목들이 전부 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할 종목들도 일부러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만 다 뽑아왔고요. 나중에 이제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조차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싹 깔았거든요. 그만큼 오늘은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물론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지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반등 들어오고 있고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가 미국 현지 투자 이제 더욱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오후장에는 좀 답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를 위한 뭐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조정을 좀 거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오후장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강달러 수혜주로도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원시아 원킬 종목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들도 다 자동차 관련 네,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해 주셨던 백삼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올랐다가 지금은 시장이 또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지금도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져요. 백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화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네. 합성 가죽, 이제 합성 피혁을 이제 인조 가죽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 운동화 쪽 유틸리티 사실상 이제 뭐 기능성 운동화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워낙 뭐 앞으로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운동화 쪽 말고 이제 자동차용 합성 피혁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이제 고객사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외 이제 테슬라 같은 이런 이제 전기차를 주로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 쪽으로 고객사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합성 피혁이 뭐 자동차에 뭐 때문에 쓰이겠느냐? 당연히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시트 때문이겠죠.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장 좀 위험한 게 화재의 위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내구성뿐만 아니라 불이 붙었을 때 이게 이제 화재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강조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완성차 회사들이 한번 이렇게 차량용 시트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 고객사 이제 벤더 회사로 이제 편입을 시키고 나면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고객들을 이제 많이 좀 늘리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백산이 지금 차량용 매출이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자동차 관련주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11,450원에 어제 이제 매수가 좀 됐기 때문에 오늘 뭐 그 안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될 때 눌림목 구간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주 친화 정책 소위 말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제 공시가 좀 나오면서 제법 강하게 이제 반등이 한번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눌림목이 들어오는 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삼 목표가까지 터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8월 19일에 편입했던 성우 하이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익권인데 자동차 섹터로 네.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 종목 오늘도 한 2%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죠?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뭐 아주 화끈하게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한 2주 동안에 조금 지겹게 5,000원 초반 자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쳤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7월 25일 날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장중에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때 2천만 주가 넘는 상당히 강한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종가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캔들을 제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딱 줄을 그어 놓으면 요 캔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근데 5,000원에서 5,700원 사이에 진폭만 하더라도 거의 14%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5,000원 자리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5,600원 정도 근처까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날 들어왔던 아주 큰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화를 좀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이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딱 끝나고 나면 상방 이제 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요럴 때 보통 다시 한번 큰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한 1,000만 주에서 1,2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5,700원을 강하게 한번 뚫어버리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6,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성우 하이텍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기아의 이제 미국 현지 공장, 뭐 조지아주 공장 짓는 것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약간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은 5,700원 선을 뚫으면 목표가까지는 또 무난하게 터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우 하이텍 5,700원 선을 뚫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영민한 투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아까 전 원시아 원킬 종목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다 자동차 관련주인데 첫 번째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3,500원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이슈가 생겼을 때 제가 몇 번 사례 종목으로 여러 번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아예 그냥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하나기술을 왜 제가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할 때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죠. 유럽의 이제 회사하고 같이 이제 어찌 보면 배터리 이제 장기 공급,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를 이제 장기 공급 계약하는 계약이 어떤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 협약과 관련된 이제 얘기가 논의가 좀 되면서 그날 이제 주가가 막판에 그냥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진 않았지만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이제 턴키 방식의 계약이 이제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총 이제 50기가와트시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이제 생산 공정을 일괄적으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저는 기업 가치를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호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배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3원계 배터리는 중간에 이제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액체 성격의 이제 전해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화재 말씀드렸다시피 폭발이라든지 화재에 조금 이제 노출이 좀 되어 있는 안전성에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후에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고체인 전해질을 이제 탑재를 하는 배터리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배터리 기업들, 심지어 뭐 중국,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도 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유럽의 신생 배터리 기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상용화하기 전 단계로 소위 말해서 이 반고체 우리가 반도체 할 때 그 반자거든요. 반고체 배터리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이제 일괄적인 방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는 프레이어라고 하는 아주 신생 이제 배터리 회사인데 계속 이름이 올랐던 이제 회사는 또 노스볼트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 회사하고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브리티시 볼트랑도 이제 지금 거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주요 신생 배터리 기업들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봐요. 이미 기술력에 있어서는 검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날 보시면 사실 최근에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잘 움직이는 동안에도 장비 종목들은 전혀 움직이질 못했는데 장비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좀 터뜨리면서 저점을 좀 먼저 탈피한 상황이거든요. 박스권을 이미 지금 뚫어놓은 상태고 이날 이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좀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문에서 하셔 뉴스에 팔아야 된다. 세론 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뉴스가 지금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수급이 분명히 이제 생겼다라는 생각이고 5일선을 지금 타고 가는 상당히 좀 강한 추세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느닷없이 거래 한번 좀 터뜨리면서 주가가 이제 상방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또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인 섹터가 바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맞아요. 이런 종목들. 어제 살짝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려나 그랬는데 오늘 그냥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추세를 지금 바로 지금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일하이텍도 지금 5일선을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고 세비캠도 아직 어제 빠진 거 뭐 다 만회를 하진 못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기술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폐배터리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실제로 이 회사는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서 한 50억 정도 매출이 이미 인식이 됐거든요. 단순히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엔 또 IRA 때문이에요.
중국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간 배터리 말고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이제 조립한 배터리와 자동차가 그만큼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리사이클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제조하고 있는 공정에서 불량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미 이제 수명이 다한 배터리들을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조립해서 그냥 배터리 탑재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공정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어찌 보면 전기차 시장 성장보다도 더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저는 장비 쪽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장비 회사들과 보면 하나기술이 분명히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장비 쪽 이슈라기보다는 이 폐배터리 쪽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조금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더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73,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목표가 8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6,000원이라는 점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자동차 관련될 네.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또 종목이 좀 겹친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에 이제 뭐 어제 오늘은 시장이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맞아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가격을 3,700원에 좀 깔아놓고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기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3,700원에 이제 좀 깔아놓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께 이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머큐리라든지 엔텔스 이런 종목들이 또 네옴시티 테마하고 엮어가지고 급등을 할 때 그때 제가 엔텔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따라붙지 마시고 6,200원에 딱 기다리시면 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엔텔스도 어저께 저가가 6,200원 찍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점에 기다리면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큰 거래를 터트리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 만들고 올라온 회사들은 뭐 주가가 2일, 3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윗꼬리도 좀 달리고 눌림목을 좀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닥권에서 거래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 종목은 진짜로 시장에서 아주 좀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뭐 네. 오늘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으셔도 3,700원 정도에 딱 깔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충분히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3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코리아 FT, 뭐 3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폭스바겐의 이제 계열 스포츠 브랜드 포르쉐.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포르쉐가 이제 IPO를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이제 IPO를 한다라고 만약에 확정이 좀 되면 전부 이제 공모 규모가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한 600억에서 850억 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70조 원 이상에서 많게는 100조 이상이 될 수 있는 독일 이제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자극을 좀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기는 그럼 포르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2018년에 포르쉐의 전기차 지금 타이칸이라는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길거리에 보시면 타이칸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마 내년쯤 에는 마칸이라는 브랜드, SUV 브랜드도 아마 전기차 모델로 이제 출시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도 이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좀 역점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처음 출시됐을 2018년 당시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이제 계약 체결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3기가 포르쉐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3기 EV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걸 2020년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전기차 부품 쪽을 이제 특화시켜서 지금 키우고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인데 이 자회사에 또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3기 EV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엔드 플레이트 부품을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부품 자회사도 IPO를 해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포르쉐와 관련된 테마가 뭐 가장 강한 좀 이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은 이미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3,700원 정도 말씀드렸고, 3,700원에 체결이 좀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4,15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35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시와 원케일 종목은 오늘 포르쉐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핫한 종목으로 3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